물론 약한 돌이라 공격은 당해도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수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3선에 들어가는 거랑 4선에 들어가는 거 차이는 도망갈 때는 4선이 좋습니다. 도망간다는 건 중앙으로 뛸 때요. 3선보다는 한 발 빠르게 탈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4선에 들어간 수는 지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전 경과 보시죠. 이렇게 씌웠어요. 이거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세력을 만들고 모자를 꽝 씌우니까 좀 모자 쓰신 분이 많은데 저도 쓰고 다닙니다. 저도 아울렛 가서 하나 샀어요. 머리털이 없어서요. 좀 모자가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바둑에서도 이 모자를 씌우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일단 나가야죠. 그러니까 모자는 항상 밭전자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공격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자 씌운 다음에 밭전자 나가면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공격의 상당히 그 신랄한 패턴입니다. 날일자 두 군데 있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은 이제 일단 탈출을 했지만 또 봉쇄가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뛰면은 열심히 나가는데 계속 봉쇄하는 모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금도 나가야죠. 안 나가면은 봉쇄당하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 씌워서 날일자 공격을 하면 백이 아주 바빠요. 도망가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백은 저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여기 세력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백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하면 백은 공배만 두고요. 집을 하나도 못 만들었죠. 흑은 여기도 좋아지고 이쪽도 두터워져요. 그래서 이 공격하는 요령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원래 이제 첫 번째 거는 공피고화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식결, 바둑식결에 있는 건데 상대편 돌을 공격할 때는 내 단점을 살펴라. 공피고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격을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돼요. 축구도 열심히 슛을 막 열 몇 개씩 때리는데 한 골도 못 넣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투에서도 옛날에 김태식이라는 선수가 펀치가 강하죠. 스트레이트 훅 전문인데 열심히 수십 대를 공격을 해도 상대가 맞지를 않으면 힘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공격하되. 근데 이런 공격을 하면 백은 아무 영양가가 없이 도망가고요. 흑은 이런 데가 자꾸 좋아져요. 이런 데가 좋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데 했을 때 이 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날일자, 밭전자를 쬐을 때 날일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날일자가 두 군데입니다. 실전은 이쪽으로 뒀어요. 사실은 이 날일자가 더 좋습니다. 안 나갈 수 없고요. 이쪽이 다 굳어져요. 아까는 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침입하는 맛도 있었는데 저절로 여기가 집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탈출해야 돼요. 탈출 안 해서 봉쇄당하면 아주 답답하죠. 그러니까 상대편을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게 좋은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톡 뛰고요. 이제 밀었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백이 공배만 지금 두고 있고요. 흑은 여기가 아주 두터워지고 여기도 집 모양이 확실히 됐죠. 공격의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는 겁니다. 성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이제 막아뒀습니다. 여기 뛰어 들어온 수는
이 공격을 나가니까 전부 공백 만들고 여기 집을 좀 부셨지만 이쪽 새도 잃고요. 이 침입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서 여기 급소를 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를 다가오니까 공격의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날일자 달린다든지 젖히면 아주 곤란하죠. 네, 뭔가 응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붙였는데 붙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여기 달리는 게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여기요. 이게 이제 이 날일자 달리는 게 이렇게 귀를 지키는 거랑 차이가 18집이나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생각하기보다 크죠? 여기 붙이면 여기에 10집이 생기고요. 날일자 달려서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7, 8집 생겨서요. 이 크기가 18집이 되는데 다만 크기만 클 뿐 아니라 이 돌이 살아버리죠.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인데 여기를 두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젖히면요. 중앙의 흑새가 엄청나게 큰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집이 뭐 상당히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좋은 세력이 생기고 또 여기까지 막으니까 한 20집 이상 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큰 거는 알지만 할 수 없이 중앙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딱 차지했어요. 이거 되게 좀 고전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밀고 이쪽 집이 이제 커질까봐 이제 이렇게 좀 줄여놓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 바둑의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까지요. 3, 4포석의 장점은 그래도 집을 여기 그래도 제법 짭짤하게 만들었죠. 흑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가 좀 크죠. 백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 4포석은 실리로는 상당히 깐깐한 겁니다. 흑이 화려하게 공격을 했어도 실리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반 전략인데요. 이 장면에서 흑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우선 여기를 한번 노릴 수가 있어요. 나가서 끊습니다. 아직 모양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늘어서요. 네, 이쪽이 얇아서 뭔가 지켜야 되는데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요. 뭐 여기도 한 집 모양이 있어서 뭐 잡힐 돈은 아니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나가 끊어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쪽을 좀 어떻게 상대편 흑 모양을 파괴할 때는 이제 부쩍 끄는 수를 얘기했죠. 네, 아까 이 행마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는 행마를 얘기했는데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둬도 여기 나와 끊는 수도 방지가 되고 집이 이렇게 쭉 생겨버려요. 네, 상당히 유력한 행마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더 통렬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오면 상당히 강력한 노림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뒀어요. 네, 일로 두죠. 일로 둬서. 보통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받아요. 이 치받는 거는 좀 무식한 행마죠. 저 두 점머리를 스스로 치받으니까 보통 안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통렬한 겁니다. 그리고 끊습니다. 찌르면 두 점이 죽으니까 여길 이으면 이 돌이 움직여서 양곳마로 몰 수도 있지만 여기만 끊어서 이렇게 선수를 하고 이 한 점만 잡아도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 못한 큰 집이 여기 생겨버리잖아요. 아주 강력합니다. 네. 보통 프로들은 이제 눈 내렸다고 하거든요.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오죠. 네. 허해졌습니다. 네. 실리가 너무 커요. 흙이 아주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 정석형 이후에 공격하는 방법은 이것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지만 3, 3 이렇게 정석 두신 다음에 이렇게 다가서는 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공격하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에는 이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석식을 아무리 봐도 이런 수는 안 나옵니다. 저희도요. 이거 배운 거예요. 저희 세대는 조은현, 서봉수 두 기사한테 20년 이상 시달려온 세대예요. 어쩌다가 서봉수를 이기고 올라가면 조은현이가 딱 앉아 있어요. 예? 힘들어요. 예? 조은현 이기고 올라가면 또 서명인이 딱 왔나 이렇게. 예? 그런데 조은현 구단은 뭐 상당한 천재 아닙니까? 조은현 구단이 책에도 없는 이런 수를 둬요. 자기가 창안을 해서 두는 겁니다. 별다른 응수 방법이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예, 너무 쉬워요. 예, 이렇게 하고 여길 끊든지 이렇게 끊든지 곤란해요. 여기 잡히는 거 여기 맛보기라. 그러니까 이런 수법에 이제 많이 당해온 거죠. 예, 많이 저도 당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둑도 센데 뭐 이런 수법까지 쓰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보 강의에서는 예, 요 33정석 이후에는 붙이고 이렇게 해서 뛰어나가는 거하고 요 공격법 두 가지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요쪽을 한번 보시죠. 보통 상식으로 살아 있어요. 젖히고 이으면 이렇게 젖히면 알뜰하게 살아 있습니다. 집 모양이 물론 일로 젖히면 이렇게 하고 일로 젖히고 살죠. 예, 육사팔생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강력한 공격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어요. 이 바둑에서 이 치중의 맥은 아주 통렬합니다. 이게 적진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끊기면 어떻게 할 건데? 흙이 수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요. 뭔가 좀 심각해 보이죠? 수상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서름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 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 요석과 패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